시작과 동시에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화제의 중심에 서가고 있는 밤에 피는 꽃. 저는 본 드라마에서 극중 이상하게도 주요한 과거 사건들이 모두 15년 전에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극중 여주인공 조여와가 수절 과부가 된 시점이 15년 전, 승하한 선왕의 독살 사건이 일어난 시점 또한 15년 전, 좌부승지 박윤학이 부모를 잃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박수호를 구해온 시점이 이 또한 15년 전이었습니다. 본 드라마의 핵심 인물들이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15년 전에 일어났음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인데요. 이 사건들이 같은 해에 발생한 사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의 굵직한 사건이 15년 전 발생한 것이고, 그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 극중 주요 인물들이 현재의 인생을 살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1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5년 전 당시 선왕께선 과거 응시 기회를 노베기까지 열어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려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왕의 행보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한다 생각했던 사대부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사대부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선왕과 맞선 인물이 바로 건국 이래 조선 최고의 명제상이란 칭송을 받고 있는 좌의정 석지성이었습니다. 그는 종묘 사직과 나라를 위해 신분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판단했고, 하여 신분제 타파를 강행하려던 선왕의 행보를 막아서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석지성이 내렸다는 단호한 결단, 당시 석지성은 혼자가 아닌 대비의 진려인 오난경과 함께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되거든요. 사실 공식 인물 소개 내용에 현재는 사라졌지만 1화 본방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난경이 선왕의 독살에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정보인지라 제작진 측에서 급하게 인물 소개 내용을 정정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선왕의 개혁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석지성과 선왕의 독살에 직접 개입한 오난경. 두 인물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같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왕이라는 공통의 적을 제거하는데 15년 전 함께했다는 건 사실 같습니다. 지난 2화 본방에서 길거리에서 상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강필직이 오난경과 눈이 마주치자 순한 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선공개된 웹툰에서도 강필직이라는 악당 배우에 더 지독한 악당이 숨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오난경이었습니다. 2화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사이만 보더라도 해당 설정이 드라마까지 이어짐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선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오난경은 15년 전 당시 선왕의 곁을 완벽히 보좌했던 내금위장 임강을 처단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화에서 공개되었던 박수호의 과거 회상 장면, 사실 박수호의 성은 박씨가 아닌 임씨였습니다. 좌부승지 박윤학이 15년 전 어린 임수호를 구해내 데려와 자신과 같은 박씨 성을 준 것이고, 그때부터 수호는 임수호가 아닌 박수호로 살았던 것이죠. 수호의 과거 행상 장면에선 내금위장이었던 수호의 아버지 임광과 그의 어머니가 복면을 한 괴한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괴한이 사용하고 있던 칼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 칼, 강필직이 사용하고 있던 칼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5년 전 선왕의 개혁을 막기 위해 석지성과 오난경은 선왕을 처단하기로 합의 보았으며, 오난경은 선왕을 독살하기 위해 강필직을 이용해 내금위장 임강을 우선 처단했던 것이고, 해당 사건으로 수호는 부모를 잃었으며 자신을 지켜준 보디가드를 잃고만 선왕은 오난경에 의해 독살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해당 사건은 조여와의 집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조여와의 오라버니는 관직에 있었고 일이 생겨 조여와를 홀로 두고 출근을 하였다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분명 조여와의 오라버니가 해당 사건과 잘못 엮여 그녀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여와와 그녀의 오라버니는 서로만 아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 어서 빨리 돌아오란 조여와의 편지에 답장 대신 그녀에게 약속했던 창포검이 들어있었죠. 이는 조여와의 오라버니가 아직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라버니가 사라지고 난 이후 조여와가 느닷없이 자신도 알지 못했던 혼처가 정해지며 좌의정 때 며느리로 시집가게 된 것이죠. 지난 2화에서 석지성은 조여와가 오라버니를 위해 지내는 기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며느리의 오라버니 기일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다정한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조여와의 오라버니를 찾기 위해 조여와 그녀를 석지성이 감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조여와의 오라버니가 사라진 직후 갑작스럽게 그녀가 좌의정 때 며느리가 된 사연,
석지성과 조효와의 오라버니 사이에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어떤 사연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석지성과 오난경은 15년 전 결단을 내린 이후 지금껏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 모양새죠. 석지성은 여전히 명제상으로, 오난경은 자신의 미련한 남편을 호접헌설한 자리까지 앉혔으며 뒤로는 강필직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들은 15년 전 사건은 과거에 묻혀 다시 드러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2화에서 박윤학이 왕이소에게 전달한 메시지에는 전라도 지역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왕이소는 마치 매일 한가롭고 나른하게 시간을 보내고만 있는 듯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은 1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는 선왕이 유지였던 모든 백성이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게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과거 선왕과 같은 권으로 대치했던 석지성과의 대립이 불가피한데요. 이렇듯 15년 전 사건은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극중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주요 소재로 살아남아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극중 이상하게도 주요한 과거 사건들이 모두 15년 전에 일어났음을 언급드리며 15년 전에 일어난 각각의 사건들이 석지성과 오난경이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선왕의 독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단 2회 만에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밤에 피는 꽃, 과연 15년 전 일어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